영혼과 싸우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히요마는 자신의 형제자매가 악령에 시달리는 끔찍한 운명에 직면합니다. 바로 그의 눈앞에서. 그는 공격에서 살아남았지만 가족을 집어삼킨 화재 속에서 그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악령을 끝장낼 것을 맹세했습니다. 영혼을 잡고 봉인하는 일을 하는 퇴마사로 성장했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은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화로운 방법 대신 폭력을 사용하여 악령들에 맞섭니다. 반면 그의 할아버지인 스즈키는 악령들을 평화롭게 다루기를 바랍니다. 그는 악령들이 종종 혼란스럽고 외롭다고 말했지만 히요마의 내면의 분노는 그가 눈앞에 큰 악령을 공격하고 결국 풀어줄 때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히요마의 악령에 대한 편향된 견해를 바꾸기 위해 스즈키는 그를 유서 깊은 퇴마사 가문 출신의 평범한 여성 부텐과 함께 살도록 보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수호령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거부감을 느낀 히요마는 짐을 싸서 교토로 향합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홀이라는 여자와 히요마가 학교에 있는 동안 집을 관리하던 고슈지라는 노인의 환영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리와 고슈지는 그들의 방문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6명의 다른 스코가마와 합류했다. 하지만 히요마는 그들의 행동에 화가 나서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텐을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히요마에게 혼자서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등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히요마는 물러서지 않고 다른 이들이 대결을 지켜보는 동안 고토라는 강한 스코가마 중 한 명과 겨루기 위해 집으로 갔다. 싸움이 시작되고 그들은 서서히 강도를 높여갔다. 마침내 히요마는 특수 무기를 꺼내어 고토의 검을 든 손, 특히 그 남자를 짜증나게 했던 프레디 크루거를 연상시키는 손에 피해를 입혔다. 고토가 히요마를 남자의 꼭두각시라고 부르며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싸움은 더욱 위험해지기 시작했다. 호리는 부텐이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갑자기 받았습니다.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에 놀란 그녀는 다른 스코가마들을 불러 싸움을 알리고 막으려 했습니다. 주저없이 모두 히요마를 따라가 적절한 순간에 그를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부텐이 들어왔지만 마치 새가 나무를 타려는 것처럼 밧줄에 묶인 히요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히요마에게 너무 무서운 대접을 했다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히요마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히요마는 부엌에 있는 이 조용한 여자가 영혼을 다룰 수 있을지 의아해했습니다.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 그들의 방문에 대항하려 했던 고토라는 남자가 밧줄로 나무에 묶여있는 것을 본 후 그녀가 갑자기 그에게 가르쳐주자 그녀는 곧 동의한 것 같습니다. 히요마는 그들이 어떤 가족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텐에게 그의 가족이 인간에게 조종당하는 위험한 괴물인 스코가마 6명이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텐은 격분하여 그에게 그의 가족을 괴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히요마는 돌아가면 증조부에게 쫓겨나 최고의 만디리그마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텐에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마침내 부텐은 3일 동안 허락했습니다. 오만한 고토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방에 들어와 히요마에게 악령을 제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따라오라고 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히요마는 자신과 닮은 스코가마를 본 적이 없어 놀랐지만 그때 할아버지가 부텐을 위해 일하는 스코가마는 악령을 제거하는 책임을 맡은 세냉 조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이 가엾은 바구한을 짓밟고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그들의 눈이 표적을 향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토는 재빨리 그의 목을 찔러 무방비 상태의 악령을 붙잡았고 히요마는 뛰어올라 날카로운 셀룰로오스를 이용해 악령을 교살했습니다. 돌아온 후 히요마는 고토에게 그의 형들이 종이 우산을 쓴 악귀에게 씌었다고, 그리고 그 악귀가 아직도 그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고토가 다음 안칸의 지배자가 되고 싶다면 그 악귀를 찾아 없애고 복수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히요마는 타가미와 시노라는 2명의 스코가마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하지만 그는 금방 실망했다. 시노는 원피스의 손지처럼 모든 여자에게 구애를 했고, 타가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간식을 쉴 새 없이 먹어치우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에 히요마는 짜증이 났고, 자신은 영혼이 아니라 인간인 척하고 있다고 말하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 말을 들은 시노와 타가미는 그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야지의 고백을 제외하고 특별 시험을 치르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다. 몇 차례의 시험 끝에 그들은 그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시노가 노가츠키 가문의 이름을 언급하는 동안 그 여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고, 그는 그 분노가 가문의 배신에 대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히요마는 그의 앞으로 몸을 던져 가파른 각도로 그를 벽으로 밀쳤다. 그는 그를 끝장내려 방패를 잡았지만 타가미와 시노가 그를 밀치며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고 그를 잡아 끌었다. 히요마의 분노 중 하나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리다는 긴장했고, 시노는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 했다. 야지는 이미 이 세상에 머물 자격이 있었고, 비록 약간 편집증적이었지만 약간의 도움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한편 히요마는 상황을 관찰하며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샌드백으로 취급받지 않는 수코가미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노가토는 히요마에게 영혼들이 노가츠키 가문에 찾아와 그들이 자기 종족보다 한 사람을 편애하고 그들의 명령을 따랐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들을 공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5명의 수코가미는 히요마를 임무에 데려가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돕는 등 그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번째 정령인 요키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히요마는 마치 걸어다니는 바이러스처럼 거리를 두었고, 히요마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히요마에 대한 그의 무관심과 냉담함은 너무 강해서 히요마를 임무에 데려가지 않고 그의 도움 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어느 날 전과 마찬가지로 히요마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몇몇 정령들에게 봉인당했고, 히요마가 도착했을 때 그는 동료 수코가미에 대한 그의 깊은 존경심을 느꼈기에 그에게 엄숙하게 호의를 표했습니다. 그 후 그는 히요마에게 결투를 신청했고, 히요마가 이긴다면 원하는 만큼 노가츠키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는 히요마를 껴안았지만 히요마는 싸울 기분이 아니었기에 도망치려고 계속 달렸고, 요키는 그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요키는 그가 겁쟁이처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를 바랐기에 다른 정령들에게 하듯이 그를 계속 때렸습니다. 하지만 히요마는 그의 함정에 빠져 자제력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괴와 괴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이곳으로 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집센 요키는 이제 히요마가 주변 모든 것에 악행을 저지르는 잔혹한 괴물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상자에 넣어두었던 강력한 머리핀을 사용하여 히요마에게 사용했습니다. 그 후 그의 몸을 차면서 아직도 싸우고 싶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히요마는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그들을 관찰하러 왔고,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노가츠키 가에 이상한 스코가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 알기 전에 싸우는 것은 미숙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키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고 그는 물러서서 히요마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포기하고 떠나라고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히요마는 아직 일을 마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그 시간을 이용해 서로를 더 잘 알아가자고 대답했다. 갑자기 요코와 히요마의 기척을 느낀 하키로를 중심으로 악령들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들은 모두 노가츠키와 싸우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노가토, 타가미, 시노가 요키와 합류하여 그들을 맞섰다. 노가토가 히요마에 대해 묻자 요키는 그에게 던지려던 의도가 아니었던 머리핀을 갑자기 그에게 꽂아버렸고 이제 그는 거기에 갇혀있다. 노가토는 요키에게 그 남자의 머리핀을 풀어 함께 하키로와 맞서 싸우자고 요청했지만 요키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하키로는 자신의 패거리들에게 먼저 히요마를 공격하여 머리핀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요키는 앞장서서 히요마 쪽으로 달려가지만 거대한 악령에게 막힌다. 한편 타가미와 시노는 다른 악령들과 싸우고 있고 노가토는 하키로를 쫓고 있는데 하키로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나약해졌다며 그를 잡을 수 없어 계속 쫓고 있다. 하지만 노가토는 그의 미친 도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침내 하키로가 자신의 패거리들에게 히요마를 끝내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물었고 그들은 주저없이 그의 명령을 따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험이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하키로는 그들이 그 짓을 했지만 사람들이 약해서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걸리면 바로 울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듣고 히요마가 직접 머리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키로의 말을 들은 히요마는 순간적으로 분노에 찬 눈을 감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식간에 하키로의 패거리들이 그를 쫓았지만 그는 그들을 따돌리고 하나를 쫓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머리핀까지 쫓았고 사방에서 그를 덮치려 했습니다. 하키로는 히요마처럼 자신도 농담을 좋아한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히요마는 동의하기가 무서웠고 자신은 그저 농담을 좋아할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살인 본능은 하키로 같은 농담꾼에게만 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하키로를 쫓아가 찔렀습니다. 한편 모두의 시선 속에서 나호리와 고신시는 히요마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츠쿠가미의 영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게 만든 마음과 정신의 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그는 이 위험한 존재들이 생명의 땅에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죄책감만 안겨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호리는 히요마에게서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이 그의 고뇌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부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히요마가 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며칠 후 히요마는 노에츠키 가족 구성원들의 승인을 받아 그곳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유대감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느꼈지만 이 집의 츠쿠가미의 영들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부토는 서둘러 그의 방으로 들어와 모든 구성원의 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1년 동안 그 집에 살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따라다니는 요리와 비행 같은 소문들도 그에게 말해주었고 히요마는 자기 집에서 여러 번 요리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신입이라 부톤에게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노가토도 저녁 간식을 만들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호리는 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고
그러고는 히요마가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신 히요마의 할아버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집에 각 스쿠가미는 목적이 있으며 그 때문에 1년 안에 그를 시험하여 유능한 후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토는 이미 호리의 생각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말을 끊으며 호리에게 자신을 난처하게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키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리는 구석에 있는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부톤과 결혼할 적임자를 찾는 첫 번째 단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톤은 당황해서 멈췄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거라고 히요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리는 그들이 주인을 위해 행복한 커플을 찾기 위해 행해진 일들에서 온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리는 그들이 모두 하나의 물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에게 주어진 선물 한 꾸러미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그 의도를 이용하려고 한다. 히요마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승낙한 것은 그들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의 할아버지도 이에 동의했다. 호리는 히요마에게 이것을 시험 결혼으로 생각할 건지 물었고 모두가 그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히요마는 잠시 생각했고 대답은 미온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승낙을 얻었지만 집안에 들어오는 일은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과는 다르기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이의 청혼을 거절함으로써 할아버지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부톤에게 나가겠다고 허락을 구하고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나간 후 모두들 다소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요마의 긴장되고 미온적인 반응은 그의 평소 모습과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토는 그들이 미쳐 날뛰고 그와 히요마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 히요마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노가츠키 가문의 정령들의 청혼에 동의한 이유를 밝히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연애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그가 이미 21살이라는 점을 걱정하며 로맨티스트처럼 결혼이나 여성에게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톤이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가정하면 지금이 그의 결혼 생활을 회복할 완벽한 시기입니다. 히요마는 할아버지의 무서운 말을 계속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가 먹먹해질 테니까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긴급한 일이 있어서 호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기에 키나타가미와 시노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나가토와 요키가 하키로 일당의 더 악한 악령들을 잡는 임무를 맡은 동안 그들은 모두 코슈지와 함께 출장 중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히요마는 매우 화가 나서 자신이 다시 그 악령들과 진지하게 맞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자신에게 함께하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부토는 갑자기 히요마를 불렀고 키나타가미와 시노도 함께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할 프라이버시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부토는 히요마에게 그의 영혼 가족이 자신이 빙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히요마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토는 약간 슬펐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키나타가미와 시노가 갑자기 다시 나타났고 그는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체하며 모든 것을 부정한 그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를 그렇게 한 위대한 남자라고 비난하며 말이죠. 시노는 그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집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사람에게는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키나타가미는 히요마가 바로 눈앞에서 부톤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요마가 자신의 감정 표현에 화가 나서 부톤과 함께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히요마는 자신이 모두에게 무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부톤을 정말 산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부톤은 히요마가 한 말을 생각하며 물건을 사러 가는 길이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바람 소용돌이가 그를 지나쳐 거대한 치쿠가미 히노로시의 형상이 되어 그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부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 치쿠가미를 부를 수도 없어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한편 나가토와 요키는 남은 악령들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중 한 악령이 비웃으며 주인이 이미 부톤을 찾았을 것이고 그들의 집은 너무 약해서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가토와 요키는 부톤을 구하러 달려갔지만 부톤은 거대한 악령에게 몰리고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부톤은 도망치려 했지만 약한 탓에 몰리고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악령은 교토에 사는 스코가미의 암묵적인 규칙 때문에 부톤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의 형이 노게츠키 가문의 스코가미에게 공격받았기에 복수심에 불타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부톤을 껴안았지만 이후 히요마가 개입하여 그의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그때 요키와 나가토가 현장에 도착하여 소중한 여인을 해치려 한 자에게 응징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공범 악령을 공격하여 잡았고 요키는 부톤의 안부를 확인하러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나가토는 부톤의 목숨을 구해준 히요마에게 감사를 표했고 요키는 부톤과 히요마에게 둘만의 시간을 주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부톤은 히요마에게 감사를 표했고 히요마는 자신이 제닌의 일만 했을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타가미가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고 자신의 감정의 고통 속에서 무명으로 남는 것이 너무 슬펐으며 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히요마는 자신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말을 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말을 한 후 그는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해서 충격을 받았고 자신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 신호는 큰 소리에 깨어났고 저택이 동물들로 가득 찬 구역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가토가 히요마를 쫓아 저택 앞에 부적을 붙여 부톤을 수고가미가 다시 속이려고 숨기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보호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가토는 그 부적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만큼 강력하다고 소리쳤고 그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코슈지는 출장 전에 저택 주위에 결계를 쳤습니다. 반면 고슈주 쇼리와 히요마의 할아버지는 카룬이라는 강력한 영에게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강력한 영의 도착을 알리는 벽에 둘러싸였고 사방에서 그들을 압박하며 검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희가 막아섰고 카룬에게 모습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자 싸움은 멈췄습니다. 곧 벽은 사라졌고 카룬은 한 여자가 옆에 앉아있는 소파에 앉아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카룬은 에도 시대에 처음 나타난 매우 오래된 영으로 교토의 3대 수고가미 중 하나이며 가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넘의 문서에 따르면 그는 세넘의 첫 번째 예외였고 그들은 그를 피하려 했지만 그의 힘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츠키라는 신사 울타리 수고가미가 덮고 있는 장벽 뒤에 그를 배치했습니다. 그가 옆에 앉아있던 자입니다. 카루는 곧 침묵을 깨고 히요마의 노가츠키 집으로의 이사를 알고 있으며 그것은 그를 위한 의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카루는 이츠키에게 술을 따르게 한 뒤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주희는 호텔 예약을 핑계대며 불안해했고 거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존심 강한 카루는 주희가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며칠 기다리게 하자 크게 화를 냈다.
하지만 주희는 카룬이 누군가를 데려가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감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무서운 어조로 자세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라고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주희는 히요마를 노가츠키에게 보내 그의 내면의 영적 갈등을 해결하게 했다고 말했고, 이것은 수다와 이야기를 좋아하는 카룬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치쿠가미의 불문율에 따라 아무도 부톤에게 그걸 사용할 수 없으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 여자는 인간이나 치쿠가미 모두에게 축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와 동행할 수 없으며 주희가 히요마를 부톤에게 보낸 결정은 다른 치쿠가미들에게 그를 함정으로 유인하는 함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한편 히요마는 자신 주변의 친부적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지만 부톤에 대한 치쿠가미의 첫 공격은 여전히 그에게 엄청난 타격이다. 그는 노가츠키 가문과 관련된 치쿠가미가 그 결과에 직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톤을 인질로 삼으려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아니면 부톤 자신에게 보호받아야 할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떨쳐내고 다시 부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한 부적이 타버린 것을 발견하고 눈이 커졌다. 부적이 발동되었다는 뜻이지만 무언가 빠진 것이 있었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두 영혼을 보았다. 극도로 위험해 보였고 그의 경험으로 보아 그들은 그가 상대했던 다른 치쿠가미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그런 부적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그것을 보면 새로운 전 주인 히요마에게 부착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히요마는 가능한 한 빨리 계획을 세우려고 애썼다. 영혼들이 오랫동안 저택 주변에 있었고 그가 저택에 온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부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또한 노가츠키 가문의 치쿠가미와 연루된 치쿠가미의 동맹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심호흡을 하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믿었고 부적에 장애물을 설치한 사람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히요마라는 남자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에게 알릴 수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멈춰서서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히요마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지만 갑자기 백발령에게 둘러싸였고 그가 히요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요마는 백발령과 싸우려 할 때 이미 그의 파트너에게 부적이 붙어 있었지만 예상보다 더 영리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파트너인 우초키도 깨어났고 두 사람 모두 히요마를 공격했고 그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버려진 집으로 데려왔고 우초키는 그에게서 정보를 얻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히요마는 당황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노가츠키 가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발령은 거절하며 그와 그의 노가츠키 저택 침입 동기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유라시이기 때문에 노가츠키 부텐의 힘을 원하는 걸까요? 하지만 히요마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이 모든 말은 그에게 사소하게 들립니다. 얼마 후 화이트헤드는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확대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가츠키 가문의 스코가미가 히요마를 포함한 쿠모 가문의 부텐을 파는 등 부텐을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는 불문율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요마는 화이트헤드의 뺨을 때리고는 스코가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이미 평범한 인간인 부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둘 수 없고 자신은 그들을 섬길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히요마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부텐과 그의 숨겨진 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경로한 요키의 공격을 받았는데 요키는 히요마가 쿠모 가문의 다음 당주가 되기 위해 그들에게 합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현재 그들의 특별한 수호자이며
수호자가 거부당하는 것은 노가츠키 가문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히요마는 요키에게 자신을 어떻게 찾았는지 묻자 놀랐고, 요키는 히요마가 남긴 부적 조각들을 따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화이트헤드에게 히요마를 팔지 말고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며 히요마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요키는 그 두 영혼의 이름이 아지리와 우초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서 정보를 얻는 데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주된 임무는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그들에게 이 일을 시켰는지 궁금해했고 아지리는 누군가가 그들을 잘 돌봐주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히요마와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지 않게 태연하게 걸어갔습니다. 요키는 히요마가 그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핀으로 그를 찌르며 그만두라고 애원했습니다. 남은 부적을 돌려줄 테니 저택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히요마는 아지리가 부탄에 대해 말한 것과 그에게 그녀에 대해 알린 것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침, 호리는 카룬과의 힘든 만남 후 돌아왔고 그녀가 아직 문 앞에 있을 때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가르쳐준 타가미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때 히요마가 부탄에게 고백하려고 거의 달려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부탄이 머리핀으로 히요마를 밀치자 호리와 타가미가 말렸어요. 히요마는 오후 4시 전에 학교에 제출할 서프라이즈가 있다며 복도로 뛰어갔어요. 히요마는 바닥에 앉아 힘들어하는 히요마를 남겨두고 서둘러 나갔어요. 몇 시간 후 히요마는 호리와 타가미에게 아지리가 부탄을 야마시라고 했던 일을 이야기했고 이제 야마시의 의미를 알아야 할 때라고 말했어요. 호리와 타가미는 히요마가 부탄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하며 부탄의 비밀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히요마는 부탄을 정말로 보호하고 싶어서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비밀을 말해줄 거라면 지금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고 히요마에게 말했고 옷을 갈아입고 나서 그곳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호리는 편의점에서 그가 자신의 애인인 척하는 모습을 보고 창피해했어요. 하지만 금방 그들은 몰래 부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히요마가 왜 동물처럼 움직이냐고 묻자 부탄을 알려면 그의 주변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대답했어요. 저택 안에서는 안전해요. 저택이 위험에 처하면 대부분의 원치 않는 영혼들을 막는 장벽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밖은 달라요. 나쁜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히요마가 마음을 가다듬자 많은 영혼들이 부탄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방에서 그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 후 그가 부탄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자 호리가 그를 멈추며 영혼들은 기운이 느껴질 때만 지켜볼 뿐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주변에 있는 기운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그랬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일상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호리는 츠쿠가미는 모르비도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계승할 때 태어나며 모르비도는 다른 땅에서 축복을 가져오는 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츠쿠가미는 생명 없는 것들에 새해의 생명을 불어넣는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비도는 아주 작은 것들에도 엄청난 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계승한다면 그 힘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삶을 위한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 야르미 씨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치쿠가미처럼 부탄에도 모르비도가 있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호리는 또한 그들의 불확실한 축복을 자신의 이익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노기츠키 부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으며 모두가 그를 멀리서 지켜볼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리의 말을 자세히 경청하던 히요마는 갑자기 그를 바라보며 노기츠키 치쿠가미의 역할과 그가 그로 인해 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확신의 근거를 물었다. 호리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부탄이 태어난 이후로 계속 지켜봐 왔기에 그는 그 어리석은 질문을 다시 하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가 3살이 되었을 때 법이 통과되었고 그는 저택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마침내 집을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강한 6번째 감각을 가진 아이들은 그를 피했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가까이 남아있던 유일한 사람들은 그를 부모처럼 돌봐준 노기츠키, 가문의 치쿠가미들이었다. 수년간 그는 정신이 나갈 듯이 그를 감시하는 눈들 속에 살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항상 그들에게 감시당했다. 그들에게는 그에 대한 숨겨진 의도가 없었다. 그러고는 그는 히요마를 놀리며 부탄이 그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쿠노에 있는 그의 집을 떠나도 된다고 말했다. 히요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고 설령 돌아온다 해도 사내미에서 쫓겨날 것이며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리는 숨어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타가미를 불렀고 모두들 불쌍한 히요마에게 그가 부탄을 보호해줬기에 부탄의 남편이 될 거라고 속삭였다. 부탄이 갑자기 그들을 불러 호리가 데이트하러 나갈 때처럼 차려입은 이유를 물었고 그들은 모두 당황하며 그냥 함께 어울리러 나왔다고 대답했다. 호리는 그를 만두가게로 초대했고 히요마와 타가미는 혼자 남았다. 히요마는 부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있냐고 물었고 타가미는 슬프게도 발견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그를 돌보고 있었기에 부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많은 고생을 했고 마음속 깊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탄은 호리가 히요마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히요마가 자신을 유령을 찾아다니는 망상에 빠진 여자라고 생각할까 봐 부끄러웠다. 하지만 호리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정적인 그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탄은 놀랐지만 히요마가 자신을 다르게 보지 않아서 기뻤고 이런 반응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서 그를 위해 기쁘다고 말했다. 서로를 보자 히요마는 형제들과 함께 보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그들이 아름다운 가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곧 추위가 왔고 날씨가 추워졌다. 부탄은 히요마에게 따뜻한 꾸러미를 건네주고 타가미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학교로 서둘러 갔다. 타가미가 계속 눈을 치우고 있을 때 아즈리가 다시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그래서 신호가 그를 돌보는 동안 타가미는 그에게 사악한 본능에 따르도록 강요하며 아즈리의 목구멍으로 뜨거운 차를 밀어 넣었다. 타가미가 떠난 후 아즈리는 작은 일을 하러 여기로 오라고 했고 그 후에는 즉시 집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는 타가미가 그날 히요마를 괴롭힌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답했고 이어서 히요마에 대해 쓴 편지에 대해 상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아즈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편지를 의심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똑같이 제공하기 전까지는 신호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호가 이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면 소식을 얻으라고 경고했을 때 분명해졌다. 아즈리는 많은 독자들이 쿠노가 훈련 목적으로 노가츠키에 남아있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그의 편지를 읽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으며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3명의 의뢰인을 제외하고는 아마 침묵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들은 하키로에 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츠코가미 스즈리 일당과 교토의 3대 츠코가미 중 하나로 전통 음악의 달이라고 불리는 세네니, 그리고 현재 교토를 보호하는 세네니의 몸인 카타모리의 팍사연이다. 이 세 사람은 특히 신성한 힘을 지닌 부텐에게 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특히 또 다른 강력한 인물인 히요마가 그에게 가까이 있을 때는 더욱 흥미로워진다. 세 명의 팍사요는 그들을 따라갈 것이지만 히요마, 부텐, 아니면 노가츠키 집의 모든 사람 중 누가 먼저 공격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신호는 누가 먼저 세 명을 공격할 생각인지 물었고, 아즈리는 교토의 수호자, 가타모리라는 노가츠키 가문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세 명의 무리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그는 떠날 것이다. 몇 시간 후, 노가토와 타가미는 신호가 아즈리의 넥타이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는 신호의 뛰어난 설득 능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타가미는 카론이 멀리서 기다리는 것에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요마와 부텐도 음악국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았다. 한편 아즈리는 저택 밖에서 병 때문에 얼음 조각을 차고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든 정보를 팔 수 있지만 신호에게 정보를 밝힌 후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어젯밤 전통 우산을 든 여인의 영혼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아즈리에게 히요마에 대해 물었지만 아즈리는 자신의 만남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정보는 주기를 거부했다. 잠시 후 그가 누구인지 묻자 영혼은 사라졌고 아즈리는 여전히 여기서 책임자이다. 그는 히요마의 삶이 날마다 더 힘들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요마는 세노와 코토에게 놀림을 받는 가타모리 타주라는 노인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교토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는 일을 시작하기 위한 공식 허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나가토가 그를 전에 알았냐고 묻자 그는 아직 모른다고 했지만 할아버지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타모리가 맹금이라고도 불리는 노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간 후 히요마는 내가 가타모리를 만났던 곳에 도착했고 그들의 아파트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부름의 종이라는 영을 얻었습니다. 그 영은 자신의 목소리로 다른 영들에게 접근하여 다른 영들을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이롭습니다. 그 후 가타모리는 그에게 앉아서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문에 앉아 그에게 계속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영이 나타났고 가타모리는 자신과 그의 사람들이 부적의 힘을 사용하여 표적을 막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어붙자 그들은 힘을 사용해 뚫고 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혼은 카타모리의 사람들 쪽으로 날아갔지만 부적을 잡자마자 던져졌고 사람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재빨리 달려갔다. 모든 상황을 본 히요마나는 교토가 츠코가미가 자주 큰 소동을 일으키는 전쟁터임을 깨달았다. 반면에 그들을 제어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얼마 후 카타모리는 그들에게 이 모든 영혼들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많은 영혼들이 오후에 교토로 들어온다는 소문 중 하나가 사실이라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니 히요마나가 도시에 있는 동안 그들과 합류하고 싶다면 그에게 공식적으로 세넨으로 계속 일할 것을 허락할 것이지만 노가츠키 가문에 대해 거듭거듭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 즈히가 히요마나의 노가츠키와의 생활에 대해 말하자 그는 놀랐고 코노는 영리하게 부탄의 힘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히요마나가 정말로 그들을 관찰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물었다. 대답 대신 히요마는 카타모리에게 노가츠키에 대한 인상을 물었고 카타모리는 그저 행복한 괴물 가족 옆에 있는 괴물들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부탄 안에서 모르비도가 마침내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론에 따르면 그는 이미 츠쿠가미의 주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그가 마치 그들 안에 있는 소위 시한폭탄과 같다고 의심된다면 그를 통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모두가 그를 없애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그가 항상 츠쿠가미 가족을 보호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집은 그들의 관할권이 아닌 히요마나의 할아버지, 주희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남은 방법은 그들의 안전한 공간에 들어온 히요마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제입니다. 그들은 히요마에게 노가츠키 츠쿠가미를 팔고 그들을 위해 부탄을 끝낼 것인지 물었습니다. 히요마는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라고 대답하라고 고집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히요마는 부탄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람들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을 끝까지 돕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가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히요마가 자신의 아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를 강제로 데려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부적을 나눠 히요마를 사방에서 막았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자신의 아들을 받아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가츠키를 없애기 위해 그를 방패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히요마는 용감하게 다시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박쥐들이 부적을 작동시켰고 히요마 주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그를 덮쳤습니다. 다른 박쥐가 그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히요마의 강력한 발차기에 맞아 바닥에 몇 걸음 날아갔다. 다른 이들은 히요마가 그 위험한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놀랐다. 히요마는 자신의 뜻을 바꿀 생각이 없으며 만약 그들이 힘으로 자신을 제압하려 한다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타모리는 이제 히요마가 단순한 부자 이상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무서움의 세맴 중 가장 강력한 집단에게 도전받았을 때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노인은 또한 히요마가 전장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폭발 부적의 효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몰래 부적 꾸러미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즉, 그는 준비를 하고 온 것이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신들이 잡은 모든 츠쿠가미를 불러 히요마에게 맞서게 했다. 순식간에 히요마는 가타모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부적으로 조종된 츠쿠가미 무리에 둘러싸였다. 카타모리는 그들에게 히요마를 추격하라고 명령했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히요마의 장점과 약점을 이용하고 부적을 제어하여 나중에 그의 힘을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히요마는 이 모든 계획에 능숙했고 훨씬 이전부터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요마가 무기를 꺼내자마자 사노미에서 직접 보내온 쿠노가의 의식 재료가 스쿠가미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히요마는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스쿠가미에게 도전했던 형제들의 기억에 시달릴 때 주저없이 스쿠가미에 도전했습니다. 즉, 그는 다가올 모든 것에 더욱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히요마는 그의 첫 전투에서 겨우 12살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삶을 싸움에 바치라고 말한 스쿠가미 영혼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요마는 18살 때 그를 파괴했고 그것은 그 치열하고 절박한 전투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죠. 즉, 히요마는 강했습니다. 히요마는 여전히 노인이 잃어버린 영혼들과의 전투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을 모두 물리친 후 노인에게 더 있다면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랜 전투 끝에 그와 그의 부하들은 격렬하고 필사적인 움직임 속에서 지쳐갔고
히요마는 곧 지쳐 그중 한 명에게 지금 자신에게 조종 부적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러지 말라고 잠시 히요마와 더 놀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영혼이 히요마에게 날아왔고 자세히 보니 야지였습니다. 신호가 조사했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준 영혼 야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타모리와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히요마는 그에게 말을 걸고 부적의 꼬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려 했지만 야지는 그 순간 피를 흘리는 듯 했고 히요마를 따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그에게 의식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 최대한 그의 공격을 피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노인은 히요마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노가츠키 집에 머물면서 수코가미에게 동정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영혼들과 싸우는 재능이 있는 강한 전사이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지만 이제 잠시 영혼에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면서 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를 제어합니다. 노인은 히요마를 노가츠키에게 보내 수코가미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심 때문에 주희에게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히요마가 약해졌기 때문에 역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는 히요마에게 야지에게 지면 그를 구금할 것이고 야지를 파괴하더라도 통제된 부적을 사용하여 부수고 그에게 동정심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감정적 혼란을 남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지가 그의 얼굴을 다쳐 그를 무너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행복 이상을 경험했다고 말한 후 의식용 무기로 그의 얼굴을 부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카타모리는 필사적으로 히요마에게 통제된 부적 2개를 던졌지만 그는 그것들을 잡고 노인을 밀치고 마침내 의식용 무기를 그의 목에 대고 그를 끝낼 위협을 합니다. 노인은 야지를 끝낸 후 히요마가 얼마나 침착한지 궁금해하며 그를 바라봅니다. 그는 히요마가 자신을 끝장낼 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검을 끊고 부적을 제어하는 데 사용했음을 보았고 순식간에 요원은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가타모리는 히요마가 왜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는지 물었다. 그래서 히요마는 본능을 따랐다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기에 본능을 따랐다고 대답했다. 오랫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가타모리의 아들 사바키는 웃으며 히요마의 도덕성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 히요마의 형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그의 남동생 히요마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본능에 충실하며 무력하지만 용감하게 행동한다고 말했고 이제 그는 히요마에 대한 그의 말이 정말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바키는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히요마와 함께 싸우도록 강요할 수 없다면 검을 사용하지 말고 창조의 힘을 지닌 그의 부적 검을 되살리라고 요청했다. 가타모리는 마치 뇌세포가 회복된 듯 웃으며 히요마에게 많은 영혼들과 싸우도록 강요하는 것은 힘의 작용이지만 그는 격렬한 전투를 통해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토에서 세념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잠시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부탄과 노기즈키가에 다소 불찰을 보였음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히요마가 힘과 결단력을 갖춘 훌륭한 무사이며 분명 마을의 요괴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히요마에게 야지를 보살피도록 허락했고 이제부터 그는 쿠노 가문의 관할하에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는 히요마에게 매우 흥미롭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자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바키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줄 수 없었지만
그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많다며 자신의 오빠인 히에로와 여동생인 쿠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놀란 야지는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히요마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며 그녀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노기즈키 집문 앞에 서 있었고 신가토의 요괴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느라 술과 끝없는 대화에 지쳐 병이 난 코슈지를 모두가 돌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지는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사람들을 잡아 공격하는 괴물이라고 생각했기에 노기즈키의 집을 돌보았다. 하지만 히요마는 그것은 거짓말이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룻밤만 여기서 지내면 다음날 할아버지께서 쿠노의 집으로 데려다 주실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을 하고 저택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흰 옷을 본 타가미는 곧바로 부텐에게 옷을 갈아입고 뛰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우스워서 부텐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히요마가 언제나 땀투성이로 돌아오는 걸 돌봄이 필요한 장난꾸러기 아이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히요마는 행복하게 웃으며 그를 보고 마음이 평화로워졌다고 말하자 부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야지에게 히요마를 하룻밤 재워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고 부텐은 동의했다. 밤에 모두 함께 있을 때 히요마는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약간 언짢아하는 부텐에게 자신은 그저 여인 여자를 불쌍히 여겼을 뿐이라고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부텐은 자신이 순교자라고 말하는 히요마가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야지 환영회를 열었어요. 이른 아침 부텐은 호리에게 어젯밤 도움을 받았고 정신이 좀 혼란스러웠으며 계획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호리는 신호가 자신을 위한 새 옷을 사고 싶어 해서 모두 쇼핑을 갔고 아픈 코슈지를 돌보러 돌아가야 한다고 고집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히요마가 야지와 함께 와서 부텐에게 야지를 돌보러 외출할 것이고 떠나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조금 일찍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호리는 부텐에게 동행해달라고 부탁했고 부텐은 히요마가 혼자서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가서 다른 일에 연루될 수 있다고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히요마도 야지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불만을 품지 않도록 부텐에게 동행해달라고 부탁했고 야지도 히요마의 무서운 태도가 두려워서 부텐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고마워할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얼마 후 세 사람은 동시에 떠났고 야지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주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라서 쿠노의 집을 떠나기 전에 가끔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위치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주인에 대한 기억과 더 비슷합니다. 이걸 듣고 히요마는 주인의 영향을 받은 큰 소리를 듣는 일이 드물어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텐은 야지는 그곳을 방문하면 기억이 되살아날지 물었지만 야지는 자신이 영지의 수레바퀴였던 시절이 수세기 전 일이고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을 리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집에 도착했고 야지는 예외로 여겨지기 전에는 몰래 이곳에 와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왔고 누구의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기억으로 돌아갈 동반자가 없었기에 그는 주인에게 침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인 덕분에 그는 생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야지는 자신의 일은 끝났고 아내의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아서 이제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텐과 히요마는 갑자기 남겨졌고 둘 다 즉시 자신들은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부텐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의 예상 밖이었고 자신들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요마는 지금까지 자신과 부텐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없었다고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역에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히요마는 남자 주인에게 야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야지는 부텐이 훌륭한 사람이며 자신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열기를 느꼈고 주인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히요마에게 자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히요마는 자신이 새내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동의했습니다. 밤에 부텐과 히요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야지를 돕는 것이 자신에게 큰 교육이 되었기에 그와 함께 가는데 동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사는 수코가미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만 야지와 교류하면서 그는 이러한 영혼들이 서로 다르고 다른 감정과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히요마는 그에게 동의하며 자신도 영혼들에게 들려야 할 감정에 대해서만 묻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텐은 마음의 힘을 모아 수코가미에 대해 그렇게 확고한 이유를 물었고 호리가 할아버지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텐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히요마는 12살 때 형제, 남매가 수코가미에게 빙이 되었고 그의 쌍둥이 형은 쿠노 가문에서 세네무로 일했던 18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쌍둥이 여동생 이름은 쿠사이고 그는 그녀를 어머니처럼 여깁니다. 쌍둥이 형은 히에로인데 매우 총명한 사람이며 그의 무술 스승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구하러 간 땅을 배회하는 수코가미입니다. 형의 몸에 손톱을 박으며 웃는 그 악령의 모습은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수코가미의 정령들과 소원해진 이유입니다. 부텐은 그가 갑자기 매우 감정적인 질문을 해서 슬퍼했지만 히요마는 그가 항상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노가츠키 집에 가기 전에 할아버지가 자연의 정령들을 먼저 살펴보라고 했고 이제 수코가미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그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또한 노가츠키 가족의 정령들이 그의 형들에게 나타난 종이 같은 정령들과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부텐은 그가 이미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신을 바꿀 수 있다며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요지에게 더 순종적이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코가미의 시선이 온통 자신을 따라다니는 걸 느끼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히요마는 네 쌍의 눈길을 느꼈고 예상대로 노가토, 요키, 시노, 타가미가 그들을 잘 챙겼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요키는 부텐이 남자와 단둘이 이야기하기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부텐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히요마에게 자신을 부텐이라고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른 아침, 히요마와 요키는 일하러 나가야 했고 부텐은 상처투성이인 집에 지쳤다며 히요마에게 다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히요마는 그렇다고 말하는 게 어색했지만 여전히 이름으로 부르는 걸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텐은 그에게 자신을 부텐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요키는 히요마가 부텐을 이름으로 부르는 걸 듣자 매우 화가 났지만 부텐은 다른 사람들 이름에도 존칭을 쓰지 않는다며 괜찮다고 울며 달랬습니다. 그래서 요키는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 후 둘 다 떠났습니다. 부텐은 그들이 서로 잘 지낼 것이라고 기대하며 나가토에게 그들을 지켜보러 함께 가자고 했지만 나가토는 그들이 괜찮을 것이라고 게다가 지금은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키와 히요마는 카부루로 가는 길에 히요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노게츠키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키는 그들이 진비라는 스코가미 집단과 맞서 싸우고 있으며 그들은 교토에서 가장 큰 팍사이온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폭력, 착취, 그리고 다른 인간 고문 도구들입니다. 4년 전 교토의 세넴이 그들을 괴롭히고 폭행하기 위해 싸웠고 이러한 사건들 중 일부는 공통의 영혼으로 알려진 3명의 살아있는 지도자들에 의해 분명히 저질러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은 히요마는 그들이 정말 위험한 괴물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것은 요키, 나가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포함하지 않은 소문 중 하나였습니다. 요키는 동의하며 과거에 그들은 모두 수간비에 맞서 싸운 일원이었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3명의 악당 지도자들이 복수심에 불타오른다면 그들은 부텐을 인질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그는 부텐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히요마에게 꼬리가 없는 무서운 고양이처럼 움직이는지 물어서 그를 겨냥했고 히요마는 수고가미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보다 전투 한가운데 있다고 말하며 빠르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 아무도 그에게 침략을 멈추고 그들에게 겨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도움의 장소에 도착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곧 카타모리의 아들 사바키가 그에게 뛰어들어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진지해진 후 그는 히요마가 왜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물었고 히요마는 자신에게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 악의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요키가 들어왔고 요키는 히요마가 모든 마을에서 여자를 붙잡았다고 말하며 부텐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부텐과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느끼자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요키와 사바키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요키는 히요마에게 사바키가 아버지 뒤를 이어 다음 웃음거리가 되려 한다며 히요마가 사바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교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요키는 누가 임무에 참여할지 물었고 벤치에 앉아있던 아지리가 다른 새님들이 합류하지 않고 혼자서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자신과 파트너가 표적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요마는 아지리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어서 화가 나서 이러한 배치의 이유를 물었고 아지리는 카타모리 등이 마을을 보호 부적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 동안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지리는 소저 짐승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표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뜻밖에도 히요마는 아지리에게 마기사의 은신처를 알아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요키는 과거 카타모리가 아지리와 그의 파트너인 우초키에게 새 지도자를 감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행동은 허용하되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는 왜 새 지도자가 수년 동안 정착지가 아니라고 말해진 것을 파괴하도록 허용되었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는 아마도 노가츠키가 히요마에게 집에 머물도록 요청하여 먼저 정착지를 파괴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얼마 후 아지리는 필요 이상으로 여기 머무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우초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히요마가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외쳤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요괴가 떨어져 그를 공격했다. 히요마는 3마리의 소저 짐승이 은신처에 있고 그중 3마리가 자신과 대치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중 하나인 하비키는 어젯밤 탈진할 정도로 고문을 받은 용감한 새냄을 물리쳤지만 그는 주인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히요마와 그의 동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히요마는 격렬한 분노로 가득 찼다. 얼마 후 쿠보 출신의 시목이라는 또 다른 요괴가 나타났고 아지리는 그들이 삼면으로 포위되도록 했다.
히요마는 그들에게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유와 세넴을 공격하는 것이 복수의 목적인지 물었다. 하비키는 그들은 인간이 처벌의 도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어젯밤 세넴을 무찌를 때 그들은 그를 표적으로 삼으려 했을 뿐이었다. 이 말을 들은 히요마는 인간의 고통 때문에 그들을 모두 파멸시키겠다며 분노에 찬 외침을 질렀다. 그리고 요키는 순례수들이 노가츠키 가문에 속해 있기에 그에게 복종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히요마는 의식 도구를 들고 순례수들을 불러 그와 싸우게 했다. 모두 페드로가 숨을 쉬어 히요마에게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그들 중 한 명이 사부키에게 결투를 신청했지만 그는 부적을 이용해 자신 주위에 보호막을 만들었다. 한편 하비키는 부텐에게 접근하여 법을 어긴 장본이니 그인이 히요마와 단독으로 맞서 싸우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전기톱을 잃었고 히요마는 요키에게 그를 재빨리 때리라고 명령했으며 그는 뻔뻔하게 그녀에게 명령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아즈리는 그들이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세 번째 시도를 하면서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그들을 카타모리의 꼭두각시라고 부르자마자 아즈리는 분노에 휩싸여 부채 기술을 사용해 그의 전기톱을 부쉈다. 한편 요키와 히요마는 하비키와 싸우고 있지만 요키와 히요마가 그에게 가하는 모든 공격 후에 자신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전기톱 무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날려버렸다. 하비키는 요키의 머리피는 자신에게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고 그들이 어디를 시도하든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것들을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는 요키에게 조용히 있고 자신이 혼자 히요마와 싸우게 하라고 한다. 하비키는 이미 히요마가 가지고 있는 치비키 무기 또는 의식 도구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들은 말 그대로 극악의 경지로 향하는 문을 잡고 만든 것이라고 한다. 누구든 의식 무기에 맞서면 그 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것이 그들이 생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히요마의 무기는 극도로 위험하지만 그 효과는 사용자에게 크게 좌우됩니다. 지금 히요마는 중상을 입었지만 체인소를 꽂아 쉽게 이동하고 점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든 체인소를 잃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히요마를 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비키는 반대쪽을 보고 소바키가 자신의 동료 중 한 명을 막 베어버린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는 코포난에서 더 많은 동료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고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히요마는 의식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체인소를 동시에 잘라버렸습니다. 얼마 후 아즈리도 또 다른 병사 짐승을 베었습니다. 코포난에 있는 동료들이 이미 죽은 것을 본 하비키는 격분하여 무시무시한 체인소 인간으로 변신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요키가 그를 공격하여 땅에 넘어뜨렸고 요키는 거대한 구사리 뭉치를 그의 머리핀에 꽂았습니다. 그 후 그는 부상당한 히요마에게 쓰러지라고 명령했고 히요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하비키에게 머리핀을 던졌지만 히요마의 단단한 머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하비키를 반으로 베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키가 그에게 다가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소리쳤고 그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요키는 히요마의 피 묻은 머리핀을 나무랐고 히요마는 사바키에게 그도 종이 우산 요괴를 쫓고 있는지 물었고 사바키는 동의했다. 그의 욕망도 형제들의 복수를 위한 것인지 묻자 사바키는 히요마가 어릴 적 형과 누나에게 보살핌을 받았고 그들의 곁에서 무술을 배웠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보니 그를 위한 좋은 시 한 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용감하고 10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다.
사바키의 아버지는 그에게 그들을 잘 지켜보고 과정을 배우라고 말했다. 사바키는 그들처럼 마음을 열어준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서 인생에서 두 사람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를 종이우 살령에게 맡기기를 갈망한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치려고 결심한 첫 번째 주먹이며 히요마가 같은 마음이라면 그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바키는 이 예상치 못한 제안에 대해 약간 걱정하고 있다. 사바키는 8살 때 시펼파랑무예의 달인이 된 미친 사람이고 그 나이에 그는 가장 노련한 세냄조차 능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종이우 살령에게 복수하려는 그의 동기와 형제들에 대한 그의 감정은 히요마의 것과 다르다. 이것은 단지 자기 방어일 뿐이며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사용한다는 카타모리의 철학을 계승했다. 몇 시간 후 히요마가 말했고 요키는 그가 아이를 꼭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히요마는 종이우 살령과 함께 마음을 다해 복수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약속들이 있고 그 약속들을 저버릴 수 없으므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키는 히요마에게 왜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형을 구하며 형에게 약속했던 대로 종이우산에게 직접 복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다음 스코가미의 비극을 막을 만큼 강하고 능력 있게 되겠다고 약속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가츠키 집에서 수련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는 부텐을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택에 들어서자 부텐은 그의 재활치료 부상 때문에 그를 다시 때렸습니다. 나중에 호리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부텐이 대학 3학년을 시작하고 히요마는 나가츠키 집에서 세 번째 달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샤브샤브 파티를 열 것이고 그를 위해 호리가 모든 장보기를 했습니다. 호리는 고기를, 요리는 계란과 반찬을 사야 합니다. 나가토는 술 담당을 맡고 코슈지는 저택에 남아 도와야 하며 마지막으로 부텐과 히요마는 집 어딘가에 있는 큰 셀프 핫팟을 찾아야 합니다. 그 후 그는 부텐에게 전화를 걸어 히요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고 그 단계들을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희망 없는 로맨티스트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호리의 사무실을 나와 냄비를 찾으러 갔고 히요마는 창고에서 찾아보라고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한편 호리는 소고기를 사고 요키가 부텐과 히요마를 떠날까 말까 중얼거리는 동안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은 순조로웠지만 나가토에게는 오만한 여자에게서 술을 얻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 여자는 그에게 술을 얻으려면 싸우자고 도전했죠. 하지만 그들은 칼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술 한 병을 다 마셔야 했고 나가토는 주저없이 술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히요마와 부텐은 창고에서 냄비를 찾느라 바빴지만 부텐은 여전히 비밀 결혼 계획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호리가 그에게 히요마와 가까워지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들을 적어준 목록을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텐은 혼란스러워하며 호리가 히요마에게 이를 떠넘기려고 준 터무니없는 목록이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걸 깨달았다. 역시나 눈치 없는 히요마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부텐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지만 부텐은 그가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옛날 일본식 말투를 쓰기 시작했고 부텐은 히요마가 혼란스러울 때 옛말투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신호의 말을 떠올렸다. 부텐은 혼잣말로 웃었다. 그는 히요마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해 달려갔지만 히요마는 계속해서 그에게서 멀어지며 숨었다. 갑자기 부텐이 히요마 위에 넘어졌고 둘 다 얼굴을 붉혔다.
요키가 화내는 것을 보고 히요마는 머리핀에서 모든 것을 던져버렸고 부테는 우산을 찾았는지 물었다. 히요마는 찾지 못했고 잔치를 위해 이웃에게서 우산을 빌렸는데 호리가 돌려주는 것을 잊었다고 대답했다. 재료를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모두 요리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모두 식사와 음료를 즐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히요마는 부텐이 취한 것을 기뻐하며 물을 떠서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 히요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히요마는 그냥 그를 내버려 두며 호리가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리를 보며 예전에 자신과 함께 지내며 사랑에 대해 조언해주던 자신의 형을 떠올렸습니다. 그 후 히요마는 노가츠키 츠쿠가미보다 더 완벽한 가족을 본 적이 없다며 부텐이 좋은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부텐은 히요마를 데리고 교토제넘에서 일을 시작할 때 입을 새 옷을 사러 가게에 갔습니다. 고가의 태그가 붙은 제넘의 특별 유니폼이 막 출시되었고 그들은 히요마에게 드레스 코드를 따를 수 있도록 카탈로그도 보냈습니다. 히요마는 옷과 사이즈가 단순한 선택일 뿐이었기에 너무 많은 선택지에 놀랐다. 카탈로그를 보고 신호가 유니폼을 고른 후 호환성 평가를 더 자세히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기 전 그는 시험에 대해 걱정했다. 가게 문을 열자 그들은 소바키를 다시 만나 놀랐고 소바키는 히요마를 껴안으며 부텐에게 약간 질투심을 느꼈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금세 그 감정을 억눌렀다. 소바키는 부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을 2층으로 안내했는데 거기서 히요마의 유니폼에 가장 적합한 천을 볼 수 있었다. 호환성 테스트에 익숙한 히요마가 묻자 소바키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확신시켜 주었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였다. 2층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부텐에게 천이 덮쳤고 갑자기 하도라는 남자가 그를 스피낭 윌의 정령이라 부르며 특수한 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천에는 게임 스코가미의 독특한 천에 스며든 덕분에 그들만의 생명체가 있다. 그는 그들을 가게 안으로 안내하며 천 자체가 스코가미는 아니지만 스코가미의 변형 능력을 약간만 복제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도는 그 천의 강도와 유연성은 착용자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천이라는 것이고 히요마는 그것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조적이지 않고 싸움 중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텐은 히요마를 바라보며 그가 스쿠가미를 온몸에 두르지 못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최면에 걸린 듯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방식으로 진정했습니다. 히요마는 두 손으로 자신의 몸에 천을 감는 것을 계속하며 이것이 자신의 수련의 일부이며 이 천이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것이고 평온을 유지하고 항상 걱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입을 천과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도는 히요마에게는 다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텐은 왜 그 천이 예전에는 그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왔는지 물었고 하도는 미소 지으며 그가 이외적인 경우라고 말했고 사바키도 동의했습니다. 부텐은 오랜 관계를 쌓을 수 있었겠지만 히요마는 그 천과 주종 관계를 맺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텐은 주종 관계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확신하지 못했고 히요마가 자신에게 맞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히요마는 몸을 풀고 굿을 몇 개를 꺼내 천에게 싸움을 걸었지만 천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은 그의 감정에 공감했고 큰 펀치로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히요마는 흥분했지만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했고 손으로 펀치를 날려 방 전체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그 천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가방으로 만들어 자부심과 기쁨을 얻을 기회를 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제대로, 온전히 그것을 사용하고 태어난 목적을 다하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천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도는 곧 그 천이 이제 히요마에게 완전히 만족하는 것 같다며 히요마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히요마는 새 유니폼을 입고 가게로 나갔고 부타는 그에게 왜 이 옷이 여전히 그대로인지 물었다. 그는 자신의 옷 색깔과 모양에 맞춰 다르게 바꿨다고 대답했다. 부타는 히요마가 지금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하냐고 물었다. 그는 노력도 성공도 없던 예독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에 정말 놀랐고 솔직히 말해서 평생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셈임일지도 모른다. 부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자랑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히요마는 부탄을 바라보며 조금 피곤해 보이는 그에게 기분이 안 좋냐고 물었다. 부탄은 그가 옷을 만들고 있을 때 사바키와 함께 있었고 그의 북두칠성 모양의 머리핀을 가리키며 정말 잘 어울리고 귀엽다고 말했다. 사바키는 히요마가 귀여워서 가끔 닌자처럼 몰래 다가갔지만 히요마는 거절했다고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기에 사바키는 계속 히요마를 따라다녔습니다. 나중에 사바키는 아버지에게 히요마가 옷을 잘 어울리게 입고 하도를 만날 기회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히요마와 부타는 사이가 좋았고 히요마는 부탄에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카타모리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부탄을 만났을 때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슬픈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히요마는 부탄과 대학에서 호리와 어렸을 때 배웠던 방법을 이용해 학강 유니시오 학회라는 대학 동아리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해 전단지를 나눠줘야 했습니다. 곧 친구들이 합류했고 그들은 히요마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그를 가리키며 지하 세계와 연줄이 있는 괴물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들이 비웃기도 전에 부타는 그들을 내쫓고 오후에 신입 회원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줄 추가 근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얘기하는 중에 부탄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달려들어 부탄을 일하러 내쫓으려 했고 부탄은 히요마를 밀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신호는 학교 여자애들에게 구애를 했고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며 부탄의 대학 검술부에서 훈련 자리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신호는 스스로 돌볼 수 없으니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대학 정문에서 카룬의 동료를 발견했는데 그가 히요마에게 달려들어 거대한 카룬에게 데려갔습니다. 히요마는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자신이 우리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고 카룬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자는 누구든 두고 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울 준비를 하고 두 자루의 검으로 카룬을 향해 덤볐지만 그들은 그를 포위했습니다. 히요마는 카룬이 일본식 갑옷, 검, 무사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사쿠가미세에게 조종당하고 있었기에 그는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카룬은 많은 물건들을 조종할 수 있었고 히요마는 그가 괴물이며 카룬이 갑옷이라고 부르는 세 존재 중 가장 큰 존재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카룬은 히요마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이 정도 힘으로는 종이우산 괴물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히요마는 자신의 최대적의 이름을 듣고 격분했고 카룬은 그 무서운 괴물에 대해 알고 있으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 빨리 물었다. 하지만 카룬은 그의 질문을 계속 회피했다. 분노와 절망에 찬 히요마는 카룬에게 달려들어 몇 대 주먹을 날렸지만 카룬은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나가토와 시노가 결계 안으로 들어왔고 나가토는 망설이지 않고 검으로 카룬을 공격했다. 하지만 카룬은 결계로 나가토를 에워쌌고 카룬의 파트너인 이츠키는 그들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룬은 금속사슬 진통 테너켈러에 붙잡혔다. 이때 이츠키는 힘이 빠지고 있었고 카룬은 자신이 만든 결계에 갇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한편 부탄은 자신의 반에 들어가 동아리 부원들이 잘생긴 부원들을 모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부탄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고 그들에게 상황을 수습하라고 말했다. 마침내 모든 게 끝나고 동아리방 문이 잠겼다. 방을 나서면서 그는 왜 사람들이 로맨스나 사랑 같은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지 의아해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오직 위험한 감정뿐이었다. 한편 카룬의 방어막은 무너졌고 그는 그들에게 히요마를 만나러 온 것뿐이며 허락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가토는 그가 히요마를 이기려고 너무 애쓴다고 비난했고 그는 그저 재미로 하고 싶었을 뿐이며 아무도 정말로 누구를 비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나가토와 시노는 이츠키에게 가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끝났다. 하지만 나가토는 그들이 그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그가 싸우기에는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두 바쁜 와중에 히요마는 종이 우산의 유령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카룬에게 물었지만 그는 그 강력한 유령에 대해서는 너무 약해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고 히요마는 여전히 그들보다 약했다. 만약 그때 종이 우산이 부서졌다면 히요마는 여기서 싸울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나가토는 히요마가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형제들에게서 받은 의식 도구만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질문했고 그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나가토는 카룬에게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나가토는 부탄과 히요마를 가깝게 하려는 의도로 그에게 더 충성하는 카룬과 노가츠키를 비난했고 그것은 그의 말에 따르면 참혹한 행위였다. 그들 중 누구도 부탄이 집 뒤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카룬은 히요마가 부탄과 가까이 있는 한 계속해서 그를 보호하고 그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종이 우산이 그의 형제들에게 부러진 이유는 부탄 때문이었다. 물론 그는 아무도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가토는 카룬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의 근거 없는 말과 험담으로 그들을 모욕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를 파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룬은 이미 충분히 미쳤다며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에 격분했고 떠나기 전에 이츠키에게 카룬의 모든 모욕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이 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히요마는 나가토와 시노에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곳에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고 시노는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히요마가 떠난 후 나가토는 그가 카룬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시노는 그의 형제들에 대한 감정 표현을 막을 수 없다고 동의했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 몇 시간 동안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이것 외에도 카룬이 말한 내용은 종이 우산 사건 배후에 부탄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할 뿐 그것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부탄은 카룬이 한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지만 히요마는 노가츠키 저택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모두 카룬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유키는 히요마가 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그럴 것이라고 타가미를 달랬지만 요즘 자리를 비운 부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탄은 히요마를 걱정하고 있었고 결국 그녀가 히요마의 형제의 결혼의 이유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는 카타모리에게 가서 그녀에게 간청했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녀에게 어릴 적에 만났던 이유로 이것이 두 번째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와키가 그를 안치자 카타모리는 부탄이 종이우산 사건과 자신의 연관성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시간 후 부탄은 떠날 준비를 했고 그 전에 카타모리에게 카룬에게 일어난 일과 그 후 히요마가 집을 나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히요마가 갑자기 방에 들어왔다. 카타모리는 지난 나흘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익숙해졌다고 부탄에게 말했다. 그녀는 화가 난 히요마가 자신에게 다가와 종이우산 괴물을 이길 수 있도록 세남교토 부족과 함께 훈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카룬에게 자신의 힘이 형에게 온 강력한 괴물에 맞설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카타모리는 히요마에게 노가츠키의 집으로 돌아가 내일 휴가를 보내라고 말했다. 그들의 집 마지막 훈련은 고작 10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더 향상된 훈련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큰 골칫거리가 생겼고 제대로 식사하고 씻지도 못하기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어 했다. 부탄과 히요마는 노가츠키의 집으로 갔고 부탄은 그에게 스카프를 건넸다. 히요마는 그가 용감하다고 칭찬하며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카타모리의 집으로 갔다. 부탄은 그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떠났다며 카룬의 말 때문에 그들의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히요마는 카룬이 한 말이 자신에게 쓸모없어 보였고 부탄이 종이우산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분명 오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것은 종이우산 괴물에 맞설 힘이 없는 자신의 약점이기에 다음에 카룬을 만났을 때 종이우산에 대한 진실을 그의 입에서 억지로 끌어낼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합니다. 부탄은 잠시 충격을 받았다가 무언가를 볼 때 눈을 가린 순간에도 끝까지 놓지 않았기에 그를 용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계속 자신을 믿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자 부탄은 카룬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또 다른 진실을 말했고 그것은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때때로 슬펐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온갖 친척들이 그를 데려가려고 왔고 때로는 눈이 친절한 남자, 먼 친척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척은 아버지의 여동생이었는데 표정이 시큼했고 3년 후에야 외출이 허락되었지만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과 다른 수코가미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게츠키 집안의 수코가미는 그를 감시하라고 그를 지목했지만 그는 그들이 자신의 첫 피부치였기에 보살피고 싶었고 그들의 친절함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은 여자였어요. 부탄이 믿었던 친절한 눈의 남자가 어느 날 그를 팔려는 거래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탄이 운전하는 차에 그의 아버지의 형제인 세토리가 재빨리 올라타 그를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때 부탄은 시큼한 표정의 여자가 남자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부탄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버려진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자고 했고 노게츠키 집안의 수코가미가 그를 찾는 동안 그들은 함께 행복을 찾을 거라고 했어요. 그는 항상 꿈꿔왔던 어머니 같은 세토리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은 갑자기 끝났어요. 부탄을 팔려던 악당으로부터 도망치던 중 사고가 나서 세토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악당은 그를 쫓아왔지만 그 이후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가족 수코가미 곁에서 깨어났어요.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를 지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잃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그를 완전히 만들어버렸어. 누구도 믿지 못하게. 사람과 영혼을 믿는 자신감을 얻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 히요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탄에게 자신을 조종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믿어도 될지 물었다.
그리고는 부탄에게 그의 신뢰를 절대 깨뜨리지 않겠고 배신하지 않겠고 항상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맹세하며 미소 지었다. 부탄은 히요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미소를 본 것은 처음이라며 미소 지을 때 그는 너무나도 친절해 보였다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저택으로 돌아갔다.